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외전에서는 최재성 전 정무수석 모시고 정치 현안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본격적인 정치 얘기하기 전에 국정원 기조실장은 왜 그렇다고 보세요? 갑자기 좀 왜냐하면 대통령 측근이라는 어떤 규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그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미스테리한 일이 예. 일어난 거죠. 예. 우선은 기조실장이라는 자리가 예. 국정원은 다 칸막이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부서 간의 정보 소통이나 예. 또 이렇게 이런 게 안 돼요. 예. 근데 기조실장은 예산까지 예. 이제 다루기 때문에 전체를 들여다볼 수 있고 또 대통령 검사 출신 측근이라는 그런 꼬리표가 예. 붙어 있는 사람 아닙니까? 예.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서해 피격 공무원 예. 또 북성어민 사건 예. 이것을 필두로 지금 북풍몰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만뒀다? 예. 그럼 국정원장을 패싱하고 뭐 그만뒀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걸 박지원 전 원장님은 인사 문제로 원장하고 기조실장하고 충돌했다는 풍문이 있었다 이러는데 아, 그래요? 그럼 실세가 예. 예. 대통령 측근이라는 꼬리표가 붙어있는 실세가 인사 문제로 사표를 낸다는 게 일단은 성립되지 않는 그래서요? 내용이거든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조금 네. 이렇게 의구심을 갖는 거는 국정원장의 발언이에요. 예. 이 정부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국정원장인데 예. 서훈 박지원 전 원장에 대한 고발을 국정원에서 했잖아요. 예. 그때 국회에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께 보고드리고 승인받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참 그것도 뜨악했던 장면인데 예. 그리고 오늘 국회에서 또 예. 아, 뭐 있었습니까? 제가 모르는 것 같은데 이거는. 예. 감사원에서 발표한 예. 국정원에서 합참보다 예. 서해 피격 관련된 정보를 51분 먼저 알았다는 감사원 보고가 예. 그거는 그럴 리가 없다 착오다. 네. 감사원이 착오를 일으킨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예. 또 중국 어선에 먼저 그 피격 공무원이 있었던 상태에서 뭐 한자 구명조끼도 예. 있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휴민트 예. 사람이 네. 이제 사람 정보원을 휴민트라고 하는데 휴민트가 있었다는 감사원 보고서도 그건 사실무근이다라고 부인을 오늘 국정원에서 했단 말이에요. 국정원장이요. 네.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이 흥미로운 어떤 예, 상황이 전개되는 그래서 것 제가 같은데요. 그냥 예. 뭐 현재는 뭐 이렇게 자료가 근거가 없으니까요. 없이 예, 근거가 없이 예, 그냥 추정을 합니다. 예. 의심이라는 총알만 탄착을 해서 본다면 예. 인사 문제로 측근이 그만둔다? 그렇죠. 말이 왜냐하면 안 인사의 되죠. 실질적인 영향력을 다 행사했을 텐데. 다 행사했을 테고 안 했다 하더라도 예. 그것 때문에 측근이 그만둔다는 게 일단 그렇죠. 예. 어불성설이다. 두 번째로 국정원장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정부하고 좀 엇박자가 나는 장면들이 몇 개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조금 억측을 하자면 예. 국정원장을 바꾸기 위한 수순은 아닌가 아니 싶기도 근데 바꾸고 하고. 싶으면 기조실장을 뭐 여기 윤석열 정부가 무슨 인사에 눈치 보는 스타일의 정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바꾸면 되지 뭐 기조실장이 저렇게. 그런데 이제 예. 국정원장이라는 자리가 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예. 그냥 통보 없이 바로 그냥 예. 그만두라 그런 거거든요. 예. 그리고 누구를 권한대행으로 임명하라고 지명까지 대통령실에서 예. 하고 그런데 새 국정원장 현재 김기용 예. 국정원장 오기 전까지 국정원장 공백 상태였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정말 외교안보의 최첨단에 있는 이 일종의 이제 컨트롤 타워 같은 예. 국정원이 국정원장 공백 상태로 뒀던 전례가 있어요. 예. 그런데 대통령이 임명한 국정원장을 자르고 난 다음에
또 공복 상태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 예. 일수란 그것 때문에 수순을 이렇게 갖고 갈 수 있다. 그렇게 추정하시는 거군요.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워낙 이제 의외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너무나 궁금하기 때문에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지금. 보면. 예, 그래서 궁금증과 예. 조금 이렇게 의심 예.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추측을 한다면 예. 제 생각은 그렇다. 근데 지금 어떤 대통령실의 정책적 기조라고 하기보다 하여튼 기류랑 국정원이 좀 엇박자를 냈다고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국정원장이 직접 그것도 네. 그 두 장면은 정말 지금 엄청난 북풍몰이를 그렇죠. 하고 있는데 네. 여기에 조금 배치되는 국정원장이 그 중심에 국정원장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예. 아까 그 팩트가 뭐였죠?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서훈 박지원 전 원장을 국정원에서 고발했잖아요. 예. 지금 국정원에서. 예. 그런데 국정원장이 국회에서 대통령께 보고하고 승인받았다 이랬거든요. 예. 그건 아마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네. 뭐 이 자기 보호막을 치려고 대통령을 욕보인다라고 네. 생각을 했을 수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사회비격 공무원 관련된 감사원의 감사 내용에 대한 예. 질의에 배치되는 예. 그 팩트가 아까 정확히 뭐였죠? 그러니까 중국 어선에 승선하고 있었다는 예. 휴민트. 예. 그 정보를 51분 합참보다 51분 전에 알았다. 국정원이. 관련된 정보를. 그런데 그건 감사원이 착오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완전히 정면으로 부인한 거군요. 그리고 휴민트 정보가 있었다. 정보원이 있었다. 그런데 그건 그런 일이 없다. 휴민트 정보원이 중국 어선에 있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감사원은 중국 어선이라고 특정한 건 아니고 중국 어선이 아니고 어선 그 인근 인근에 어선일 수도 있고 휴민트가 있었다. 그런데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민감하네요. 네? 그러면 지금 최 선생님 추정하시기는 원장이 대통령실의 의중과 다르는 어떤 판단을 몇 개 했고 그것이 좀 중요한 판단의 어떤 어긋남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추정은요. 전 당연히 어긋나죠. 그건 추정이 아니고 어긋난 거거든요. 지금. 어긋났다. 네. 그러다 보니까 기조실장 바로 국정원장 인사를 하기엔 여러 가지 정책적 부담감이 있어서 정치적 기조실장부터 일단 잠깐 쉬고. 그건 뭐 읍참마속 차원이 아니고 두 가지가 다 있을 수 있죠. 하나는 그런 이건 뭐 너무 이제 지금 근거가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팩트가 들어온 게 아무것도 없어서요. 국정원장을 바로 이렇게 경질하기가 어렵죠. 예. 시간도 필요하고 준비도 돼야 되고 또 국정원이라는 게 워낙 민감한 기관이기 때문에 또 국정원의 이제 내부 상황도 좀 잘 정돈을 하면서 원장을 바꾸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불투명하다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조상현 기조실장은 인사 문제로 국정원장하고 충돌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대통령 측근으로서 국정원장의 이런 발언, 국정원이 잘 현 정부의 지금 이제 뭐라 그럴까요, 북풍몰이나 이런 데하고 배치되는 이런 것을 잘 컨트롤하거나 장악하지 못했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조상현 기조실장에 대한. 며칠 안에 나오겠죠?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글쎄요. 근데 워낙 국정원 인사란 게 사실 국정원도 뭐 사유는 말할 수 없다고 하는데 아무튼 무슨 일인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벌어졌다. 그렇습니다. 아니면 이게 상식적으로. 그래서요. 무슨 일인가 벌어졌는데 그 방향성이 어딘가가 진짜 궁금해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며칠 안에 소문은 더 많이 돌 것 같아요. 좀 구체적인 얘기들이 없으면. 그럴 수 있죠. 소문들. 그리고 사실 이제 MB 정권에서도 국정원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충돌이 있었거든요. 그게 대표적으로 원세훈 원장과 이상득 라인의 충돌 이런 이제 썰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민주당인 야당에서는 원세훈 원장이 여러 가지 실책을 했어도 여기마저 형님 세력에 뺏기면 이게 또
더 안 좋다 해서 일정 정도 원세훈 원장이 사퇴하거나 물러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보호막을 친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워낙 민감한 데고 하여튼 조금 생각하지 못할 정도의 판이 돌아가는 데라서 이번은 일단 예사롭지 않다. 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정도는 분명한 것 그런데 이 같습니다. 국정원이란 게 정상적인 제자리를 거의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동안 어떤 민주화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러면 이제 국가안보의 핵심적인 중추 기능을 하는 데인데 뭔가 이렇게 지금 굉장히 남북 관계나 국제 정세가 굉장히 복잡할 때인데 저기가 시끄러운 것 같은 것도 불안합니다. 보면. 예. 그 다음에요. 문재인 정부 때 권력기관 개혁의 하나가 국정원이었거든요. 예, 검찰도 그랬었죠. 있었고. 그런데 그 내용이 국내 정치 불개입이고 관련 부서를 없애버리고 명시적으로 딱 법에 박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벌어지는 상황은 사실은 국내 정치적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북 상황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치권과 연관된 그런 사안인데 이것을 단순히 대북 정보를 다루는 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는 사안으로 볼 거냐. 그런데 다른 시각에서는 사실과 다른 것을 국정원이 현 국정원이 얘기를 하거나 그렇게 되면 국내 정치 어떻게 보면은 이 직접적 개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정원장이 현행 문재인 정부 시절에 국정원 개혁이 법으로도 돼 있고 여러 가지 장치를 해놓고 해놨는데 이게 사실과 어긋나는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걸 하게 되면 이건 정치 개입. 우리 최수정님의 어떤 추정의 방향성은 그러니까 이런 걸로 좀 추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도 한 말씀을 하셨지만 대통령실에서 뭔가 이렇게 탁 해가지고 알아서 착착착착 가주길 바랐는데 약간 꽁무니 빼고 있는 거 아니야 저 사람? 이렇게 판단했을 거라는 어떤 추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는 아마 맞을 겁니다. 그건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법에 명확하게 돼 있고 그러니까 자기 몸살이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어떤 그런데 몸살이는 정도를 조금 넘어선 거죠. 그렇게 본다. 왜냐하면은 그냥 빼는 게 아니고 아니 대통령께 보고하고 승인받았다. 팩트로 딱딱 자기 감사원의 이번에 보고서는 그거는 잘못됐다. 그러니까 팩트로 어떤 피해 나갈 부분을 딱딱 못 받고 그렇습니다. 하는 것이 엉덩이를 빼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살 길을 공식적으로 마련하는구나 이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국정원장이 사실 박근혜 탄핵을 겪은 사람 아니에요. 저 외교안보 수석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하게 되면 국정원장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 정권의 이 흐름하고 배치되는 발언과 스탠스를 일정 정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그렇다고 이분이 이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이고 혹은 또 뭐 정치를 해왔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이 경계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데 현 정부 쪽으로 확 넘어지기는 어려운 근거들이 몇 가지 발생을 한 거죠. 모르셨어요? 아니요, 꽤 공감이 있는 분석이라서 제가 오랜만에 뭐 늘 최수정님 말씀은 제가 잘 귀담아 듣지만 오늘 특히 재밌게 들었습니다. 보니까. 아 그렇습니까? 굉장히 뭐랄까요, 개연성이 높은 추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일어났어요. 무엇인가 일어났는데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국제 정세는 지금 굉장히 복잡하고 정말 아주 위태위태하고 여기서도 제가 그 말씀드렸었는데 이 미중 관계가 새로운 어떤 국제 질서를 세팅해 나가는 상태인데 우리나라가 어떤 분명한 비전이나 이런 게 좀 없이 우왕좌왕하는 것 같아서 불안하고요. 또 안보 문제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중요할 때인데 국정원이 뭔가 일어난 것 같고요, 자꾸. 이래서 불안한데 또 경제도 지금 여기저기 제가 이 뉴스를 진행하면서 전문가들 들어보면 얘기들 들어보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정치 패널들도 얘기했지만 수사가 정치를 덮어버리면서 집어삼키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지금 이제 검찰이나
감사원. 예. 여기가 그냥 정치를 덮는 차원이 아니고 예. 향후에 누가 국정 운영을 하더라도 예. 정책의 향배나 이런 것을 여기서 결정하는 격이 돼버려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제가 에너지 늘 정책, 제가 예. 그렇죠. 외교안보 정책 예. 그렇죠. 이 사람들은 과정상의 불법을 수사한다 그러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건 법 기술자들 얘기고. 예. 그래서 거기는 전적으로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국정 비판을 많이 운영의 했어요. 영역으로 놔둬야 될 것도 네. 치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지나친 이제 정치화, 예. 정책 개입 예. 이런 거라고 보고요. 심지어는 저는 일종의 이제 쿠데타적 방식의 예. 개입이라고 봐요. 예. 검찰이 국정감사가 이루어질 때 대형 야당에 대한 공격을 동시에 예. 구속영장 발부하고 또 압색하고 막 이런 것을 동시에 해버리는 예. 이런 것도 석연치 않은 그리고 방식으로 굳이 따지자면 친위적인 예. 쿠데타 방식까지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장면들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요, MB 때 국정원처럼 예.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처럼 특히 MB 때 국정원처럼 국내 정치에 자꾸 권력기관들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거나 개입하게 되면 예. 그러면은 그 기관 자체의 본연의 기능이 취약해지는 겁니다. 예. 지금도 그런 우려가 되는 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국정원에서 국회 정보위를 네. 통해서 9월 하순부터 10월 중순 사이에 핵실험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저는 그걸 보면서 네. 시기를 그렇게 특정해서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네. 국정원답지 못한 거다. 몇 가지 핵실험 할 수 있는 정황이나 요인, 예. 근거들을 제시하는 건 좋은데 그러니까 뭔가 국정원도 자꾸 이렇게 급해지고 그래서 국정원 고유의 그런 모습들을 조금 이렇게 잃어버리는 예. 그거 두 가지 아닙니까? 북한에게 키를 넘겨주는 거죠. 네. 핵실험 시기를 예. 그거 피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렇게 구체적으로 시기를 특정해서 하는 게 무슨 도박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미 그 하고 저기 마음인데 예측한 거는 지금 지나가 버린 거 아니에요? 그런 그거? 예측은 정말 어떤 뭐랄까 전술적으로는 정말 안 좋은 예측이죠. 왜냐하면 북한 입장에서는 자식들 9월에 한다고 피 묻을 거 아니에요. 만약 왜그 피를 넘겨줘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도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예.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이 쓰러졌었잖아요. 예. 그런데 칫솔질을 할 정도의 상황이 됐더라고 국정원이 정보에 와서 얘기하고 그게 밖으로 흘렀어요. 예. 그러면은 그거는 김정일 위원장이 칫솔질을 할 정도의 휴민트라면 예. 예. 그걸 알 수 있는 휴민트라면 그건 제거되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칫솔질을 할 정도면은 어디 있는지. 그다음에 또 하나 이게 뭐 재밌는 얘기는 예. 아니고 정말 이거는 국가정보의 총본사 아니고 예. 산 컨트롤 타워인 국정원이 정치화되면 어떤 예. 일이 일어나는지 이제 볼 수 있는 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했잖아요. 예. 그때 그 전용 열차에서 어디 이제 순시하고 오다가 과로로 사망했다. 이게 이제 북한 발표였는데 그 해령역에 그 열차가 예. 그대로 있었다고 당시 원세훈 기억납니다. 정보원장이 예. 나와가지고 모두 발언해서 얘기를 해버렸어요. 예. 예. 그래서 난 그거 정치적이다. 예. 왜냐하면 김정일 사망 사건을 조선중앙방송에서 중대방송 예고를 했고 네. 제가 그때 정보위원이었어요. 예. 국정원 차장 다 전화를 했어요. 예. 이 중대방송 뭐냐 했더니 아 이거 별거 아니에요 이러더라고. 저도 그날 회사에 그래갖고 있으면서 국민들이 안방에서 텔레비로 그 뉴스를 습득한 그 순간에 동시에 국정원이 알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형편없었던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최고 책임자인 원장이 그걸 모면하려고 모두 발언해서 회령역에 김정일 전용 열차는 그 자리에 있었다. 예. 이 얘기는 뭐냐면 어디 순시하고 오다가 쓰러진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것을 국정원이 얘기를 해버린 거죠. 예. 그래갖고 후일담입니다만 제가 그때 북한 단장 해가지고
이 열차가 60량이 넘는데 그럼 회령역에 그대로 있었다는 것을 너네가 입증을 하려면 다른 역에 다른 열차들이 어떻게 있었는지를 다 제시를 해야 될 거 아니냐 했더니 저한테 싹싹 빌었어요 그때. 그래요. 네, 국정원 그 책임자가. 그럴 정도로 정치화가 됐었어요. 이게 정말 어떤 이 지금 상황에서 말입니다. 제대로 아까도 경제 말씀드렸었는데 저는 경제 전문가가 아닙니다만 전문가들 말은 정말 굉장히 어떤 위기 상황이란 말을 뭐 세계 경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더욱 더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이 제대로 돌아가는 건 사정기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제대로 돌아가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쌩쌩 돌아가는 거는 사정기관은 그 관성으로 지금 가고 뭐 저기 관성 잘 아시지 않습니까? 관성으로 쭉 가는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야당은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보시기에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보셨잖아요. 예. 참 어려운 문제인데 예. 우선은 야당이 민주당이 이럴 때일수록 전 침착해야 된다. 예. 그 다음에 실책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예. 봅니다. 그 다음에 이 뭐라 그럴까요? 분노와 감정을 앞세운 예. 그런 투쟁 방식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때릴 때, 예. 찌르고 때리고 쏠 때, 그때 집권 세력은 그야말로 이 자주포를 갖고 쏘는데 야당이 똑같이 감정적으로 새총 갖고 한다. 예. 그래서 때리고 찌를 때는 맞고 찔림을 당하는 그런 형국에서 예. 국민들께 다가가고 국민들께 진실을 예. 얘기하고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의겸 의원의 지금 소위 술자리 예. 관련된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의도 예. 또 그 의지 예. 이런 것은 10분 알겠으나 적절치 않았다. 아니 저는 뭐 언론 좋은 게 뭐 여야 모두 비판할 땐 쉽게 비판할 수 있는 게 좋은 건데요. 어제도 저는 그 말씀 김의겸 의원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어떤 뭐 혹독함 그게 왜냐하면은 그 검증 어렵지 않거든요. 제가 아무리 기자 생활 왜냐하면 어떻게 기동민 의원께서는 뭐 이렇게 옹호를 하시던데 저도 기자 생활 거의 30년 한 사람으로서 보면 그 검증 어렵지 않습니다. 아무리 신뢰할 만한 사람이 제보를 했어도 경솔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보면 그거는 왜냐하면 크로스체크 2번만 해보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엔간하면. 저는 크로스 체크 안 해도 그렇죠. 안 해도 올리지 않을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우선은 그걸 그냥 설정이 좀 30명의 변호사와 이런 설정 아니에요? 네. 그래서 아니 그런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야당으로서는 어떤 그 야당의 신뢰 같은데 뭐 김의겸 의원 본인의 어떤 그런 게 아니고 야당의 어떤 인상으로서의 신뢰성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렇게 여야를 떠나서 그런 어떤 좀 약간 뜬금없는 의혹 제기를 한두 번 보게 되면은 언론도 일단 저분이 말하면 약간 이거 걸러들어야 되는데 이런 편견이 딱 생겨버린다고요. 근데 이미 약간 김의겸 의원에 대해서는 약간 생길라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언론들의 편견이. 근데 그런 거 굉장히 여당 의원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근데 아까도 말씀하시면 일단 그 상황 자체가 약간 갸우뚱하고 봐야 될 상황인데 그걸 크로스 체크는 당연히 그럼 더욱 더 해봐야 될 사안인 것 같고. 근데 너무 그렇습니다. 뭐 어제 또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하기가 뭐 그런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근데 반복되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국민들이 느끼는 신뢰감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저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나 공당의 의원이 그러면 다른 주장 정말 어떤 굉장히 중요한 주장도 약간 무게감이 덜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분이 말씀하시고 이러면은 굉장히 좀 모양새가 안 좋았다는 좀 보기가 좀 그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보니까. 저는
외형적으로는 야당이 엄청난 공격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문재인 전 대통령부터 예. 이재명 현 대표, 그 다음에 제가 뭐 몇 번 얘기했지만 아마 이런 과정에서 무수하게 예. 유탄 맞고 사법 처리되는 사람이 많이 생겨납니다. 예.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을 막 그렇게 예. 몰아칠 때도 신문에 한 줄도 안 나고 구속된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렇겠죠. 노무현 대통령 예. 털다가 예. 이해찬 예. 전 대표 털다가 예. 전혀 다른 걸로 그냥 네. 뭐 금품수수 이런 걸로 막 갔던 예.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 이번에도 저는 그런 과정들이 예견돼 있다고 예. 보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그런데 국민들은 이게 검찰 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 예. 이런 여론이 훨씬 더 많아요. 예.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 집권당 여기가 완전히 아나무인이고, 예. 본인들의 이 잘못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덮고 가거나 예. 오히려 뛰어넘어서 내가 왜 사과를 해야 되느냐. 예. 대통령부터 밑에까지 그래요. 예. 그 다음에 김일성 뭐 주의자 뭐 총살 이런 얘기 나오고 하면은 옹호하기 바쁘고, 예. 옛날에 국민의힘이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대통령의 이 생각을, 그 다음에 뭐 종북, 예. 주사파 발언 이런 등등이 다 집권당 집권 세력 권력기관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결국은 뭐냐면 공격을 당하고, 예. 이재명 대표가 울먹일 정도로 예. 뭐 분노스럽고 억울하고 하더라도, 공격을 당하더라도 국민 여론은 예.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 그러면 신뢰 게임을 해야 되는데, 예. 이거는 그냥 불신의 똑같은 상대방으로 가게 되면 이건 예. 어렵다. 중요한 그 다음에 김의겸 예. 의원이 그냥 특히 한 개인 의원도 아니에요. 예. 당의 직책을 맡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이게 제시되고 했던 게 김의겸 의원이 뭐 국회에서 한 것도 있지만, 또 당 지도부 그 자리에서 또 이런 것들이 예. 틀어지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번에 저쪽은 안 해도 예. 민주당은 이런 것은 확실히 털고, 예. 또 실책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렇다고 예. 얘기를 하고 가는 것이 저는 훨씬 예. 민주당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정치인들은 만나십니까? 자주? 뭐 대통령의 동선도 예. 의문이 많고, 예. 김건희 여사의 예. 동선도 의문이 많고, 예. 한데 뭐 굳이 제 동선을 얘기해야 됩니까? 아니, 그 정치하시고 청와대 계시고 했으면 어떤 정치인들을 만나서 이런 상황에 대한 어떤 뭐랄까 해법 이런 건 논의하시는 게 뭐 정치를 하고 계시건 은퇴를 하셨건 뭐 그런 거 아닌가요? 뭐 제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능동적으로 이제 그런 행위를 하는 거는 아니고, 그러면 이제 조금 의논을 해오거나 물어오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네요. 예, 하여튼 여러 가지 어떤 안팎으로 굉장히 국민들이 고통스러운 상황이고요. 그런데 정말 어떻게 좀 정치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여야를 떠나서 예, 네. 바뀌고 좀 지금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말 국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 주변에도 이렇게 들어보면 벌써부터. 근데 지금 경제 위기는 아직 시작도 안 한 것 같은데 더 힘든 시기는. 정책 당국 계신 분들은 정말 국민 걱정이 많다는 부분은 분명히 직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야 정치인들도 그렇고요. 특히 그 레고랜드 예,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경제는 세계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예, 다 어렵거든요. 예, 그런데 위기가 현실화가 돼서 폭발하는 거는 몇 가지 특정한 사안이나 계기로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레고랜드 사태와 같은 예, 그런 겁니다. 그 2천억 때문에 50조를 풀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대통령과 정부가
이것을 대응하고 헤쳐나가는 모습이 예. 매우 불안합니다. 저는 강원도지사가 그 말씀을 하실 때 이 사안의 심각성을 전혀 몰랐다는 어떤 쪽에 한 표를 겁니다. 거는 거 요새 거는 게 유행이더라고요. 몰랐죠. 예. 그래서 항상 그런 거예요. 예.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하거나 권력기관이 정치적인 의중을 가지고 권력을 행사하게 되면 예. 여기가 약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강원도에서 김진태 지사가 예. 이 문제를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예. 했으면 절대 그런 결론이 안 나오는데 예. 무언가 생각을 덮고 있는 것이 있었던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나는 이거 안 하겠다는 생각이 그런 생각이 딱 읽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전 정권이 똥볼 차놓은 건데 이걸 왜 내가 해줘? 이런 단순한 사고에서 출발한 사고 아니었나? 본인이 예. 그렇게 입으로 얘기를 예. 했잖아요. 그것이 그냥 한국 전체 경제를 그냥 휘청하게 하는 그 사안이 될 줄은 전혀 예상을 못했을 거예요. 아마. 김진태 지사의 지사는. 리더십이 조금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수평적 리더십, 집합적 리더십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예. 봐도. 그러니까 새 지사에게 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얘기할 공직자나 뭐 이런 분들이 없었다고 봐야죠. 예. 누군가가 그렇습니다. 얘기를 했으면은 예. 그렇게까지는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아주 심각한 사건 중에 하나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디폴트하고 모라토리움 차이를 예. 모르고 집권당에서도 그걸 이재명 대표 또 성남시장 시절에 모라토리움 얘기한 거를 끌어들여서 예. 비견을 하고 이런 거는 정말 무지한 거 그거 모르겠어요. 무지하다기보다는 자꾸 정치적인 이 계산에 따른 자기 이런 생각들이 앞서니까 예. 자꾸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정책 당국자들이 모든 걸 알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물론 이렇게 중요한 문제는 알아야겠죠. 만약에 근데 모든 건 알 수는 없는데 그 사안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잘 모르면 이게 중요한 수 있으니까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근데 그런 어떤 신중함 없이 툭 뱉어가지고 그런 어떤 나라 경제를 흔들리란 상상도 못한다는 그 자체. 그러니까 어떤 사안을 접근하는 태도. 이게 그러니까 어떤 정파적으로 나랑 안 맞으면 일단 비난하고 봐야지. 막 이런 상황에서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아요. 도지사의 말이. 그러니까 너무 지금 똑같잖아요. 김진태 도지사와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 예. 김진태 도지사는 디폴트를 선언을 하고 예. 하여튼 해당 공사 부도를 냈단 말이에요. 예. 그래놓고 번복을 해서 내년 1월까지 갚겠다고 예. 했어요. 채권시장은 난리가 났어요. 예. 그래서 국가채권, 그 다음에 지방채, 회사채 이 소신인데 회사채 난리가 나고요. 또 자금 조달해야 될 건설시장 PF 완전히 예. 작살나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을 놓고 보면은 예. 5세 조기 취약 얘기를 했잖아요. 예.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얘기할 기회도 없었고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요. 예. 주변 그 대통령 참모들. 오세 지역도 제가 많이 예로 든 사안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 서해 피격 공무원에 대해서도 예.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하고 말이에요. 예. 이러면 이게 다 영향이 가거든요. 그게 김진태 지사하고는 너무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원전 문제도 제가 늘 많이 어떤 예로 드는 것 중에 하나였는데 원전도 이 원전 요금 문제를 한전 요금 문제를 원전 폐기해서 그렇듯이 아주 단순 논리로 이건 정말 왜곡이잖아요. 그거는 한전의 이 요금 문제는 진짜 너무나 오래 쌓여온 어떤 이 구조적 그렇습니다. 부분이 그게 예. 흡사 정말 사실이 아닌 걸 알지 않겠습니까? 이 정책을 하는 분들도. 근데 그 흡사 문재인 정권의 뭐 원전 폐기 정책으로 요금 문제 이렇게 왜곡된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 너무나 약간은 뭐랄까요? 직선적이에요. 근데 그런 문제, 왜냐하면 그런 문제를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하려면 적어도 한 번은 정책 당국자들이 들여다봤을 거 아니에요. 정치인들이 들여다봐야지 정상이고. 근데
남들이 얘기하니까 그냥 이거 원전 문제는 전 정권의 한전의 요금 문제, 적자 문제는 원전 폐기 때문에 그래. 그 얘기를 듣고 바로 공격을 하는 거는 그거는 정말 용감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보면. 이제 그런 정권일수록 어려움이 더 빨리 오죠. 누군가는 신이 아니잖아요. 설령 옳은 정책을 한다 하더라도 예. 누군가는 반론을 하고 레드팀까지는 아니더라도 다 생각이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얘기들이 그런 얘기들이 오가면서 이제 정책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 한마디에 그냥 택도 없이 다 움직이고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까도 그러셨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